이 겨울이 끝나면 마지막 한 줄이 공연장 위에서 흩어지던 순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6만 명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던 그 무대 위로 재벌 총수가 걸어 올라왔고 앞줄 휠체어에 앉아있던 난치병 소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한 가수의 오래된 상처와 한 아이의 투병기,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선택이 서로 얽히며 만들어낸 단 한 번의 밤. 사람들은 그날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삼성 김용빈, 난치병 아이가 함께 만든 기적의 밤, 미라클 나이트라고. 서울의 밤하늘이 유난히 차갑게 내려앉은 날이었다. 그러나 공연장 안공기만큼은 한겨울과 전혀 다른 온도를 띠고 있었다. 객석 1층, 2층, 3층까지 빼곡히 들어찬 6만여 명의 팬들이 응원봉을 흔들어대며 만든 푸른빛과 하얀빛의 물결은 마치 별빛이 쏟아지는 은하수 같았다. 관객석 사방에서 김용빈을 외치는 구호가 파도처럼 번져가며 천장을 울렸다. 평범한 콘서트였다면 이 정도의 함성만으로도 이미 역대급이었겠지만 이날의 공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긴장이 깔려 있었다. 무대 위 대형 LED 스크린에 선명하게 떠있는 문구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었다. 미라클 나이트, 기적의 밤. 티켓 오픈 공지와 함께 알려졌던 콘셉트는 난치병 아이들을 위한 희망 콘서트, 수익금 일부 전액 기부. 예매 서버는 2분 만에 마비됐고 안표 가격은 원가의 10배를 돌파했다. 모두가 알았다. 오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짜 겨울을 견디게 할 온기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 뜨거운 함성 속에서도 유독 조용한 한 구역이 있었다. 조명이 거의 닿지 않는 가장 뒤편 바이피석 한쪽. 검은 정장에 단정한 네이비 넥타이를 맨 한 남자가 살짝 굳은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옆자리에는 삼성 미래전략팀과 광고, 마케팅 담당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누가 봐도 이 자리는 우연한 관람이 아니었다. 스타와 재계 1위 그룹이 얽힌 묵직한 무언가가 이 밤 어딘가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는 기운이 공연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무대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객석의 빛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늘 진짜 그 노래 부를까? 그날 이후 처음이지 않아 팬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이 미라클 나이트의 클라이맥스가 무엇인지. 7년 전, 무명 시절의 김용빈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밤새워 썼다는 자작곡. 단 한 번 방송에서 부른 뒤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며 스스로 봉인해버렸던 곡. 제목조차 붙이지 않은 채 팬들 사이에서만 그 겨울의 기도라 불려온 전설의 노래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피아노 한 대의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내려앉았다. 마치 먼 안개 속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오는 듯한 서늘한 선율. 동시에 무대 중앙에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졌다. 하얀 셔츠에 검은 벨벳 재킷, 느슨하게 풀린 넥타이, 그리고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한 눈빛. 김용빈이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관객석을 바라보았다. 눈앞에는 응원봉의 파도가 있었고 귀에는 함성이 아닌 숨죽이는 듯한 기다림만이 들려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오늘 이 곡을 부르는 순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해야 했다. 나를 믿고 여기까지 와준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차가운 병실에서 내 노래 한 줄에 기대어 버티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그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객석 맨 앞줄로 향했다. 휠체어에 앉은 어린 소년이 있었다. 작은 체구에 비해 너무도 큰 눈,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또렷했다. 소년의 이름은 지훈. 뇌종양으로 몇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도 김용빈의 노래를 들으며 버텨왔다는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샀던 그 아이였다.
지훈이와 엄마는 병원과 공연장을 오가며 겨우 허락받은 외출 시간 속에서 이 무대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길, 아이의 어머니는 수없이 망설였다. 혹시 아이가 중간에 쓰러지면 어떡하지? 체력이 버텨줄까? 그러나 지호는 단 한 문장으로 엄마를 설득했다. 엄마, 나 오늘 형 노래 직접 듣고 싶어. 그 겨울이 끝난다고 했잖아. 마이크에 닿는 김용빈의 숨소리가 고스란히 스피커를 통해 공연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꺼냈다. 오늘 이 노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기보다 사실은 저를 위해 부르는 노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객석 곳곳에서 외침이 터져나왔다. 괜찮아. 울어도 돼. 우리 다 알고 있어. 누군가는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순간이었다. 마침내 피아노 전주가 조금 더 깊게 내려앉자 김용빈이 첫 소절을 열었다. 목소리는 이전의 화려한 트로트 창법과는 전혀 달랐다. 폭발적인 고음도, 과감한 기교도 없었다. 대신 얼어붙은 방 안에서 홀로 숨죽이며 써내려간 마음의 조각들이, 새벽마다 이불 속에서 참았던 울음들이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던 순간들이 나사 한 줄 한 줄마다 그대로 묻어나왔다. 사람들은 노랫말을 완벽히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노래가 이어질수록 자신의 상처와 겨울들이 저마다의 언어로 노랫말 위에 겹쳐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새 훌쩍이는 소리는 공연장 구석구석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중년 여성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어깨를 들썩였고, 소년 지훈의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 올리듯 끌어안고 눈을 감은 채 노래의 호흡을 함께 따라갔다. 무대 뒤에서 모니터를 보던 스태프들도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 손으로는 헤드셋을 고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눈가를 훔쳤다. 카메라 감독의 눈동자 역시 붉게 젖어 있었다. 그리고 VIP석 한켠,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로 화면을 지켜보던 이재용 회장의 옆자리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다. 오랜 시간 숫자와 보고서를 통해 세상을 봐왔을 법한 한 임원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조용히 코를 훌쩍였다. 이 곡 들으면서 버틴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우리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 어두운 VIP석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노래가 후반부에 접어들자 대형 LED 스크린이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다. 아무도 몰랐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연습실 한쪽에서 홀로 춤을 맞추다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숨을 고르던 김용빈의 모습. 어둑한 복도를 혼자 걸어가다 창가에 멈춰 서서 도시에 내려앉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뒷모습.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팬들의 응원 댓글을 읽다가 갑자기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숙이는 장면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은 아무도 모르는 겨울의 기록들이었다. 기도했었지. 누군가를 위해가 아니라 쓰러진 나 자신을 위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질수록 객석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마지막 한 줄이 다가왔다. 그가 이 곡을 봉인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문장. 수많은 팬들이 캡처 화면으로, 손편지로,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에 적어두며 스스로의 버팀목으로 삼았던 그 문장.